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하고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저희 회사에 문의가 많이 오고요. 각 지자체별로도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면 재미를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의문점을 가지고 전화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저희 회사에 방문하셔서 컨설팅을 받아보시고 궁금증을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직접 구매를 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하셔서 땅을 이제 직접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실 이 토지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은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들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참 쉽기도 한 그런 상품이다라고 사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볼 때는 그냥 모호하기도 하고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그곳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상상을 하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는 거죠, 분들이.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되고 많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많이 이제 교통망을 통해서 또는 개발 호재를 통해서 자꾸 이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 지자체별로 또는 그 지역별로 보면 개발되는 개발 컨셉이라든지 방향성을 일단은 잘 이해를 하셔야만이 그 이후에 현재보다도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을, 청사진을 그려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청사진 속에서 개발 포인트를 찍어서 어느 곳에 투자를 하느냐,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요, 제가 항상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그 각 지자체별로 나오는 이제 기본 계획을 가지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본 계획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이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도시의 그 지자체의 청사진, 그러니까 어떻게 개발되는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결국엔 뭐냐면 각 지자체별로 나오는 이 기본 계획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하시는 관점에서 보면은 숲을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숲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곳 안에 들어가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나무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기본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어떤 개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릴 그 지자체는 어디냐면 파주시라는 동네입니다. 파주시. 그래서 한때는 엄청난 영광 속에서 대한민국 집가 상승의 거의 1번지, 그러니까 1등 가는 그런 어떤 지자체였고, 지금도 그런 재기를 꿈꾸기 위해서 다시 용트림하고 있는 그런 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은 이 파주라고 하는 동네는 이 남쪽 경기도 이남권,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의 평택이라고 할 정도로 어떻습니까? 북쪽에서는 평택에 버금가는 도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만큼 개발 호재도 많고 개발 이슈가 많은 지역이고 집가 상승 요인이 큰 지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북쪽 쪽에는 좀 약간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꺼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파주 얘기하면은 그래도 파주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북쪽이라고 하는 지역은 뭐 철원이라든지 뭐 연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고요. 파주라고 하는 동네는 이미 큰 도시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으로 많은 분들한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경기도권은 우리가 수도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울,
경기도 그리고 인천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경기도에서는 27개의 시하고 4개의 군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주가 군에서 시로 승격이 되면서 28개의 시와 이제 3개의 군으로 지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 경기도권은 계속해서 요즘에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수도권으로 이제는 분배가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쪽에 교통망이 좋아지는 쪽으로 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는 지역 쪽에는 집가 상승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도권을 이렇게 보면은요, 수도권 쪽에서도 보면은 개발이 대규모 대단지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 있고 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될 수가 없는 지역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이제 과밀 억제권이라는 게 있고, 성장 관리 권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 보존 권역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과밀 억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금 조밀조밀하게 오밀오밀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서울 지역이라든지 뭐 부천이라든지 인천 시계 이런 쪽들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복잡한 동네니까 과밀하게 되는 지역을 억제시키는 그런 법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관리권역은 뭐냐면 그렇게 과밀된 지역을 억제시킴으로 해서 분산되는 인구가 어떻게 하냐면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성장관리권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나머지 또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이라고 있는데, 자연보전권역은 뭐냐면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되도록이면은 오염시키지 않는 선에서 개발을 시킬 수 있도록 그 지정해 놓은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양평이라든지 뭐 가평 이런 지역들을 일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지역들은 경관이 화려하고 그 다음에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인구 유입이 발생을 해서 집가 상승 요인을 작용을 하지만 대규모의 집단적으로 개발 행위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경기도권을 투자할 때 가장 먼저 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성장관리 권역, 요 지역들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개발 행위가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부 쪽에서는 그 성장관리권역으로 가장 그래도 인기가 있는 지역이 파주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파주시하고 오른쪽에 접경선을 지고 있는 지역 양주 쪽, 이쪽도 눈여겨볼 만하고, 그 다음에 동두천으로 이어지는 이 지역도 어떤 개발 호재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남쪽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평택, 화성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호재가 많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 남쪽 지역은 나중에 제가 따로 뭐 평택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어떤 지자체별 제가 개발 호재를 끼고 강의를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북쪽 지역에서는 가장 그래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우리 파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는 인구 한 43만 명 정도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자, 파주가 개발이 어떤 크게 된 이유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대기업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대기업의 파주에 이제 LG라는 대기업이 LCD 공장을 만들고 가동을 함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인구 유입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운정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의 오늘날 인구 40만 명을 넘기는 어떤 메모드급 도시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인구가 유입이 됨으로 해서 또 교통망이 또 구축이 되면서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를 해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주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래의 영광을 누릴 지역이 우린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냐면, 과거의 영광을 누린 지역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영광을 누릴 지역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지역, 가능성 있는 지역, 또 재미를 볼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거의 영광을 누린 지역은 어디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파주라고 하는 지역은 전철이 들어갔다라고 도라선역까지 이어지는 개성공단으로 연결되는 이 전철역이 들어가면서 전철역 역사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진행됐음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는 LG라고 하는 이 대기업이 들어간 원록면 일대 요 지역이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록면 일대라든지 전철 역사가 들어간 그런 지역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파주시청이 자리 잡혀있는 중심권을 기준으로 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파주의 미래에 대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분들 지금 잠깐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그런 어떤 전철 노선역 역사 주변과 그 다음에 파주시청 주변으로 해서 중심권 주변, 그리고 파주 LG LCD단지가 들어가 있는 원록면 일대,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신도시가 들어간 운정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정신도시 주변 일대를 기준으로 해서 땅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개발 호재가 되면서 어느 정도 개발 자리매김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점에 달하게 됐고, 그러면서 약간 조종기를 거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종기를 거치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다시 한번 팩트가 작용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서울에서 연결되는 문산까지 가는 이 고속도로가 연결이 현재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파주를 경유하면서 IC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IC가. 그래서 이 IC가 들어가는 이 나들목 주변을 한번 여러분들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 연결되는 나들목 주변, 이 나들목 주변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아무래도 이 파주라고 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경기 북부권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서울에서 파주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조금 걸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서울 문산고속도로를 통해서 만약에 파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파주 끝단까지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한 40분 50분 안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파주 시내권 운정신도시라든지 파주 시가 자리 잡혀져 있는 탄현역 일대라든지 이런 일대는 거의 한 30-40분이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들어가게 되면 서울로부터 파주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다이렉트가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성을 통해서 이 파주에 대한 어떤 개발 호재가 계속해서 뜰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뭐냐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집가 상승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개발 호재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교통망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통망이 구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뭐 도시가 들어오고 개발 호재가 공장이 들어오고 공단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택지 개발이 되고 인구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그 주변 일대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땅값이 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주가 왜 제2의 전성기가 앞으로 올 거냐? 당연히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에 대한 팩트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이 파주 쪽에 IC가 현재는 하나가 실시됐고요. 하나가 확정이 됐고 한 2개 정도가 더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가 더 추진된다라고 하면 3개의 IC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끼고 IC가 한 3개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겠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진행이 가속도가 붙고 그러면서 탄력을 받아서 다시 한번 움츠렸던 어떤 투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치고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교통망을 통해서 땅값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그러면 어떤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느냐, 어떤 땅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현재 주거지라든지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들은 왜냐하면 땅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대한 기본적으로 가격 논리는 수요하고 공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이 공급량이 적다,
공급량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때 어떻습니까?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 지역 땅이 개발 가능성이 높고 그 중에서도 주거지 상업지역이 투자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항상 그런 부분들을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땅을 보신다라고 하면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들이.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제주도 땅값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어떤 땅이 올라갔느냐. 바로 주거지 상업지역 찍어놓은 주거지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집가 상승폭이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전반적으로 올라갔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농림지역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든지 사람들이 개발할 수 없는 땅들은 당연히 호가만 작용을 하지 가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올라간 거는 거의 없다. 그러면 제주도 땅값을 그렇게 가파르게 올린 땅은 뭐냐면 개발 가능한 땅, 주거지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대폭 올라갔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저런 사례도 많이 있듯이 기본적으로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에 주거지 상업지역 지금 현재 전으로 쓰고 있거나 답으로 쓰고 있거나 또는 과수원으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찍혀져 있다라고 했을 때 교통망이 좋아져서 그 주변에 IC가 들어온다거나 역세권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찍어 놓여져 있는 도시적 주거 상업지역은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투자를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냐면 개발 가능한 땅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야 됩니다. 그럼 개발 가능한 땅이 뭐냐?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지역 주변에 개발 호재가 뭐가 있느냐? 당연히 교통망을 둘 수가 있는데 그 교통망 중에서 역세권이라든지 고속도로 IC 나들목이 생기느냐. 그러면 IC라든지 그 전철 역세권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조건 백발백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살 수만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해놓는다라고 하면 교통 역세권이 들어간다거나 IC가 뚫리는 개통이 되는 시점에서는 적어도 3배 이상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해왔고요. 분들이. 어떤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땅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실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파주 도시 기본 계획을 하고요. 그리고 개발 계획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이 자료를 통해서 파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주는 지금 보면은 이 땅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땅은 용도가 4가지로 찍혀져 있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되냐면 도시지역 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이렇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일부는 또 지정이 안 돼 있는 땅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는 현재를 보니까 전체 면적 100% 중에서 도시지역으로 찍혀져 있는 땅이 9.1%라고 되어 있습니다. 9.1%. 그리고 관리지역은 41.1%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농림지역 37.7%에 자연환경보전지역 9.3%, 미지정 2.8%. 결국에는 뭐냐면 도시적으로 찍혀져 있는 지역은 9.1%. 결국에는 뭐냐면 100%의 면적 중에서 9.1%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지역 중에서 도시적은 또 주거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를 하죠. 그러면 이 중에서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도시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을 제가 보겠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봤더니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느냐 1.55%라는 거예요. 1.5%. 그거는 1종 전용부터 해서 2종 준주거까지 포함을 하는 거고 상업지역은 뭐냐면 0.13%다라고 합니다. 0.13%.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파주시 전체 면적 중에서 주거지역으로 찍어놓은 면적은 1.55%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찍어놓은 지역은 0.1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희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거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희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땅가격이 올라가는 기본 요인 무조건 희소해야 됩니다. 당연히 공급량이 적어야 되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개발 호재가 떴을 경우에는 사고자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땅값이 어떻습니까? 폭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주거지 상업지역을 다시 포인트 말씀을 드린 거는 그만큼 땅은 희소하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주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 하에서 나오는 어떤 개발 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파주시에 대한 개발 축을 보니까 개발 축이 있고 개발 부축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 축이 있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보존축과 수변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집가 상승 요인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개발축과 그 개발 부축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개발축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여기는 그 한강을 끼고 어떻습니까? 여기 올림픽대로를 그 강변북로죠. 강변북로를 연결을 해서 자유로로 연결되는 요 지역들 우리가 보면 교화지역이라든지 여기 지금 요런 지역 문산까지 연결되는 요런 지역들을 이 강가를 끼고 해서 어떻게 되냐면 개발 1축으로 해서 자유로축이라고 얘기하죠. 자유로축을 개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교화, 탄현, 문산, 파평, 적성으로 해서 개발시키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조리금촌 해서 문산으로 연결되는 이 개성으로 연결되는 이게 바로 이게 통일로축이라고 합니다. 통일로축. 그래서 통일로축은 조리금촌, 원롱, 파주, 문산으로 연결되는 이 축이 개발 중심권이다라고 개발 중심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내륙축이라고 해서 바로 광판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연결되는 요 지역이 개발 중심권이다. 이 세 개의 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개발 부축은 뭐냐면 교화에서 탄현으로 연결돼서 법원으로 연결되는 요 지역이 개발 부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을 일단은 중심축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개발이 됐냐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쪽에 조리부터 금촌으로 연결된 이 문산 지역은 현재 국도 1호선을 끼고 개발이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가장 중심권으로 개발됐고 이 지역을 따라서 전철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철역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과거에도 개발이 많이 됐고 또 향후에도 개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 지역이다. 왜 그러냐면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가 바로 이 지역을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개발이 많이 됐지만 서울 문산 고속도로를 통해서 앞으로 집가 상승도 기대가 되는 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마찬가지로 이쪽 자유로 쪽을 끼고 개발된 지역, 이 지역도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땅값 많이 올라간 지역이 현재 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로축과 그 다음에 이 자유로축, 요 지역이 과거에 어떤 파주의 영광이었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볼 만한 지역은 어디냐면, 좀 정리를 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 광판으로 해서 법원으로 해서 연결되는 요 지역이 바로 앞으로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평가가 돼 있지만 파주시 기본계획에서 보게 되면 이 축 또한 마찬가지로 내륙축으로 어떻게 하냐면 개발축으로 잡혀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 뭐냐면 이 지역도 앞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면서 광판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을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금 보시면 이쪽 노란색으로 잡혀져 있는 이 지역은 개발 부축입니다. 자, 개발 부축은 사실은 이미 여기 지금 현재 보면은 자유로 쪽 연결되는 교화 만나는 이 교화 쪽, 여기는 이제 많이 떴어요. 많이 개발이 됐고, 마찬가지로 여기 그 원롱 주변이라든지 파주 읍내 주변 요 일대도 마찬가지로 개발 부축과 그리고 개발 중심축이 만나는 요 지역도 이미 땅값이 많이 올라간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만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법원 쪽이죠. 이 법원 쪽. 이 법원 쪽은 어떻게 되냐면 이 개발축과 부심축이 만나는 지역이 어디냐면 요 지역이죠. 그러면 그 요 지역은 어떠냐? 파주 읍내를 끼고 이 법원 측은 지금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래 가치는 상당한 지역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 중심축과 개발 부축이 만나는 지역이고,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법원 쪽은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IC 나들목이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심권으로 앞으로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저평가된 요소가 있는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런 지역에 주거지 상업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교통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교통망, 기본계획, 간선 도로망 계획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확인해봤는데 이렇게 많이 지금 보시면은 뭐 남북축, 동서축으로 해서 주간선도로라든지 보조간선도로 이렇게 많이 도로가 신설이 되고 이렇게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있고 장기적으로도 있고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미 이 파주라고 하는 동네는 도로 교통망 구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상당히 많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돼 있다. 교통망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는 좀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이 고속도로 축이죠. 이 고속도로 축은 뭐냐면 바로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서울 문안산 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강화에서 연천까지 가는 고속까지 가는 동서축이죠. 동서축이 앞으로 이제 신설이 되고 그 지역이 이제는 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하고 서울 문산 고속도로는 현재 지금 진행형이다. 그러면 이 지역들은 곧 착공을 하게 되는 거고, 착공을 함에 따라서 IC가 들어가는 지역들 여러분들 1차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이제 이 철도망으로 할 수 있는 이 철도망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눈여겨 이제 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개발 계획도 도로망 교통망을 도시 기본 계획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로망들 제가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이 개발 계획도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 의하면은요, 지금 현재 보면 이쪽 파주시청이 자리 잡혀져 있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파주시청이 중심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운정신도시고, 운정신도시가 어떻게 운정 3시 택지개발지구로 연장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파주에서는 가장 중심권이 파주시청 주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가 자리 잡혀져 있는 거는 일산 신도시 이후에 신도시가 들어온 지역이 파주 운정신도시, 2기 신도시라고 하죠. 2기 신도시가 들어가 있는 운정신도시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운정신도시와 그리고 파주시청이 자리 잡혀져 있는 요 중심권에 있는 요 지역 때문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 지역에 가장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많이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땅값을 가장 많이 올린 지역이다. 지금 현재 파주 중심권과 아울러서 그 다음에 파주 운정 신도시 그 주변 일대 주거 상업지역 이런 지역들은 땅값을 많이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 파주시청 쪽으로는 현재 보면은 쭉 연결되는 어떻습니까? 그 개성공단까지 연결되는 이 전철이 이게 개통이 됐죠. 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그 운정역이라든지 현재 탄현역이라든지 이런 적 일대는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이미 땅값이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파주 중심권하고 현재 운정 신도시가 들어가 있는 요 지역하고 현재 자유로를 끼고 요 지역들이 과거에 어떤 파주의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 과거의 영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유효하냐? 물론 일부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유효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평가가 된 지역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집가 상승 그리고 우리가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어느 지역이 돈이 될 거냐? 크게 돈이 될 거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망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미래 가치는 뭐냐? 바로 교통망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교통망이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파주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현재 보면은 이쪽 그 고양 분기점 밑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그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고속도로가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청 근처에 금촌 IC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원롱, 여기가 지금 파주 LCD 단지입니다. 파주 LCD 단지이기 때문에 요 주변 일대 땅값이 많이 폭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변에 또 어떻게 되냐면 원롱 IC가 들어가죠. 원롱 IC하고 그 산단 IC. 그러니까 파주 LCD 단지 때문에 산단 IC와 원롱 IC 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대기업이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새로운 교통망이 구축이 될 때 IC를 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분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대기업이 들어가서 땅값도 올리지만은 또 다시 교통망이 생김으로 해서 IC가 또 들어가면 또 주변일 때 또 다시 땅값 올릴 수 있는 계속해서 개발에 더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든 주식이든 오르는 놈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놈은 더 떨어지고 올라갈 놈은 더 올라간다.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이 뭐 땅 하면은 싼 땅 찾으면서 어떻습니까? 가격은 싸면서 개발 호재가 또 많은 지역을 찾아요. 이분들이. 근데 그런 적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이 있다라는 얘기고, 가격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더 개발 호재가 발생을 해서 더 가격을 치고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들이. 그래서 가격이 싸고 이런 부분들 꼭 좋은 거는 아니고요. 비싸더라도 개발 호재가 계속 기대가 되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좀 더 오히려 그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더욱이 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땅 가격을 한번 올려놓으면은 사실은 거래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안 될 수는 있지만은 또 일정 시간이 되고 나면 개발을 더하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가 더 작용이 되다 보니까 가격을 더 치고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간 놈을 더 보면 오히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일 때 이미 개발 호재로 인해서 가격을 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한번 올려놓으면 가격을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다시 탄력을 받게 되면 거기서 또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싼 땅이 꼭 좋은 건 아니고요. 올라갔다 하더라도 개발 호재가 더 기대가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좀 더 투자에 성공할 수 있지 않겠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문산광고속도로에 있는 그 현재 내포 IC 주변과 그 다음에 산단 IC, 원롱 IC, 원롱 분기점, 금촌 IC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투자를 한번 좀 더 여러분들 해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요 금촌 IC 주변이죠. 여기는 왜냐면 금촌 IC 주변에 왜 요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촌 IC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이미 올라와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금촌 IC가 개통이 되면 직접적으로 수혜가 훨씬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더라도 오히려 이런 놈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롱하고 산단 IC는 이 주변에는 도시적 땅이 없어요. 다 관리지역 땅이라든지 이런 땅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조심해서 투자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땅값은 안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아무래도 도시지역 주변일 때 투자하는 게 낫고, 산단과 이 원롱 IC는 바로 요 LG 파주 LCD 단지 때문에 요 IC 두 개를 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내포 IC가 서울 문산광고속도로 맨 마지막 종착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러면 이 종착지 주변에 어떻습니까? 이 주변일 때 뭐가 있습니까? 도시지역이 있죠, 부분들이. 그러면 이 도시지역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지금 당연히 파주의 끝단이기 때문에 가격은 싸겠죠, 이분들이. 그리고 요 지역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자유로로 연결되는 어떻습니까? 개발 중심축과 그 다음에 여기 통일로로 연결되는 요 개발 중심축하고 교차하는, 지금 중심축과 중심축이 교차하는 지역이고 IC가 새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가 돼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상업지역, 주거지역을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좀 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 눈여겨보고 있다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좀 재미를 볼 수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쪽 김포 쪽에서 연결이 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양주 쪽으로 연결되는데, 양주 쪽으로 연결되는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하다, 이 부분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확정이 된 곳은 어디냐면 법원 IC 쪽입니다.
법원 IC 쪽은 이제 확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그러면 왜 법원 IC 쪽이냐?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연결되는 쪽이 뭐냐면 이렇게 내륙축입니다. 이 내륙축이 뭐냐면 내륙축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장축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운발 IC에서 연결되는 요 지역은 뭐냐면 개발 부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축과 어떻습니까? 개발 성장축이 연결되는 요 크로스가 되는 요 법원 IC 주변 일대 요 지역이 한번 정말로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지 않겠냐, 저는 관점을 생각을 합니다. 봤더니 요 주변 일대는 이렇게 도시지역, 파주 읍내 도시지역과 법원읍을 끼고 있는 요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잡혀 있음을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면 뭐냐면 요 지역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파주에서는 좀 소외된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지역이 앞으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IC가 들어감으로 해서 부심축으로 개발되고, 그 다음에 중심축으로 개발되는 크로스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평가된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신설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쪽 요 바로 밑에가 운정 제3지구 택지개발 이 운정지구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확장이 되는 지역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바로 교화 IC가 신설 현재 추진 중에 있죠. 그러면 요 IC 주변은 어떠냐? 여기는 도시지역이 없죠. 요 지역은 왜 IC가 생겼냐면 바로 신도시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파주 IC가 여기 신설 추진하고 있는데, 요 IC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 파주 희망 프로젝트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IC가 현재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원래 제가 페라리월드 중동에서 투자가 돼서 이제 페라리월드가 들어가기도 되어 있었는데, 그 페라리월드가 사업 계획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생기고 거기에 기업들과 그리고 주거용 이런 것들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게끔 파주 희망 프로젝트 개발이 그 지역에 추진됨으로 해서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파주 IC가 신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지역은 어떠냐? 당연히 저희가 살 수 있는 땅은 없다는 거예요. 주거지 상업지역은 없지만 파주 희망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때 뭐가 있냐면 주택이 공급이 될 텐데, 주택이 공급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주택을 한번 분양을 받아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지금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인데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경유하고 있는 도시지역은 금촌 IC 주변 일대에 요 지역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요 위쪽에 네포 IC를 끼고 있는 요 지역들, 여러분 도시지역 찍혀져 있는 지역 눈여겨볼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지역이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는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뚫렸을 때 도시적으로 인접지역의 도시지역이 어디냐면 이쪽에 파주 읍내와 법원 읍내 도시지역, 요 지역들은 현재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저평가가 돼 있으면서 앞으로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면서 집가 상승 요인도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면 파주에 대한 미래는 바로 이런 곳에서 찾아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올라간 지역들은 이제 거기서 교통의 호재에 의해서 가격적인 상승 효과는 기대는 되지만 저평가가 돼 있지 않고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런 어떤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결국에 뭐냐면 지금 저평가가 돼 있는 지역에 어떻습니까?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좋아짐으로 해서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들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파주 읍내 주변과 법원읍 주변, 그리고 어디 요 위쪽 당동 쪽 일대의 지역, 요 지역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투자에서 상당히 이제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주는 이런 이 두 가지 중심축이죠.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하고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가 가장 핵심 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도 지금 보시면은 그 4호선, 이 3호선이 있습니다. 전철역이 3호선이 대화역까지 개통이 되어 있는데, 이 대화역이 현재 운정 신도시 내까지 현재 전철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현재 GTX라고 해서 대심도 급행 열차죠. 그래서 전철보다도 더 깊이 파서 어떻습니까? 현재는 킨텍스에서 삼성역까지 추진을 하기로 했던 이 부분들이 킨텍스에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파주 제 운정 3지구까지 연결 노선도가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을 이제 올해부터 빠르면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또는 내년부터 착공을 한다라고 하면 KTX, GTX죠. DTX가 운정 신도시에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1차 운정 신도시 이 내부에 3호선까지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요 운정 신도시는 어떻습니까? 교통이 상당히 좋아진다. 왜 그러냐면 이 전철의 입구 업구가 이 아파트 가격은 많이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근데 신도시 내에 이렇게 3호선을 끼고 오는 전철역이 없다가 전철역이 이제는 들어오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가 상승력으로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지역은 땅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GTX가 들어가는 파주 운정 3지구 내에 있는 지역, 이 지역 중에서 역세권 주변 일대에 어떻게 해보냐면 아파트를 분양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 GTX는 바로 삼성역까지 연결이 되는데, 삼성역은 가장 일거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삼성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파주에서 삼성역까지 이동하는데 20-30분이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파주에서 충분히 살아도 서울에 가장 일거리가 많다라고 하는 삼성역까지 직장까지 출퇴근하는데 20-3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몰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GTX가 앞으로 연장이 되는 역세권 주변 일대가 좀 더 유망하지 않느냐. 바로 요 지역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유망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운정 신도시보다는 이쪽 GTX가 들어가는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삼성역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쪽 강남권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시간대가 더 짧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수요가 좀 늘어나서 집가 상승용, 또 아니면 아파트 건물 이런 상승용으로 좌우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장이 돼서 여기 지금 보시면 고향 이제 덕양구 쪽인데요. 덕양구 이제 삼성역이죠. 삼성역에서 이제 벽제를 이제 거쳐서 벽제죠. 벽제에 연결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파주 금촌까지 연결되는 4호선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이 현재 벽제 조리 금촌역으로 연결되는 그 파주시청 근접 지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 지역은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에 전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땅값이 뭐 크게 이미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건물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3호선 연장선인 금천조리 이 추진역은 눈여겨볼 게 이 벽제 쪽하고 연결되는 이 조리 쪽, 그러니까 금천역은 이미 전철역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철역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 이 조리 쪽하고 벽제 쪽, 여기 일대는 3호선 연장 노선을 끼고 역세권 주변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이제 저평가가 돼 있죠. 벽제하고 조리 쪽. 그러니까 벽제하고 조리 쪽에 주거지 상업지역이 좀 저평가된 지역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도통망들이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보시면은 현재 이게 현재 통일로에서 이제 제2통일로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현재 지금 통일로가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통일로 주변 일대에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들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가장 제가 눈여겨보는 지역들은 어디냐면, 나중에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는 데 있어서는 GTX가 들어가는 이 역세권 주변 일대 한번 아파트 분양을 받아볼 만한 어떤 가장 좋은 입지적인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주 희망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지역, 요 지역이 이제는 아파트가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을 받아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지역은 바로 원룸 분기점을 끼고 IC가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주 IC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쪽 코너에만 해도 IC가 3개가 자리 잡혀 들어가고,
제2통일로가 구축이 되면서 사통팔돌 교통망을 구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호재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은 땅을 살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땅에 투자하는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땅을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 요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원, 현재 법원읍 주변 일대 주거지 상업지역, 그 다음에 현재 파주 읍내 주변 일대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광탄면 일대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요런 지역, 그리고 3호선이 연결되는 어떻습니까? 이런 이 벽제역, 그 다음에 조리역 주변 일대, 여기는 역세권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런 지역들은 법원을 끼고 있는 요런 지역들은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IC 주변을 끼고 주거지 상업지역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친 지역들은요, 저평가가 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평가가 된 지역에 앞으로 교통망이 좋아지기 때문에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하는 요 지역에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혹시 투자할 만한 어떤 대상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설계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도로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는 여러분들 파주는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는 왼쪽으로는 김포 강화를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동두천 양주를 끼고 있습니다. 양주. 그 다음 밑으로는 이제 고양시를 끼고 있는 이렇게 끼고 있는 지역에 이제 파주라는 지역이 자리 잡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주 시내는 이제 파주시가 자리 잡혀져 있는 이 중심권을 기점으로 해서 1호선 이 국도, 이 문산읍까지 연결되는 요 국도를 주변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그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파주시 옆으로 해서 운정 신도시가 들어가 있는 지역과 파주 LCD 단지와 그 헤이리마을 그리고 임진각을 끼고 요 지역 일대가 중심권으로 해서 현재 자유로 주변으로 해서 임진각 주변으로 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포인트된 지역들, 파주시 근처와 그 다음에 운정 신도시 주변 일대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 얘기냐면 요 일대는 전철 1호선이 들어갔고 그 요 밑에는 뭐냐면 이렇게 1호선 옆으로 해서는 원룸면 일대는 파주 LCD 단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 일대가 파주에 대한 어떤 과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주에 대한 미래는 어디냐? 파주에 대한 미래는 어떤 부분이냐면 파주는 이렇게 해서 파주 읍내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일본국도를 끼고 서울 문산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문산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중에서 이 문산 요 일대는 저평가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법원읍 주변으로 들어가는 파주 읍내와 법원읍 그 주변 일대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요 지역들 한번 저평가가 된 지역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탄면 일대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왜 그러냐면 요 지역이 바로 개발에 대한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이렇게 요 지역 일대에 고속도로 RC를 끼고 주거지 상업지역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은 어디냐면 이 조리 쪽 연결되고 그 다음에 벽제 쪽으로 연결되는 통일로에서 이렇게 파주로 연결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조리 쪽 일대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지켜져 있는 역세권 주변 일대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드리면 파주는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왜 앞으로 땅값이 올라가느냐? 바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와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중심이 돼서 땅값이 치고 올린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중에서 IC가 들어가는 지역이냐, 파주 읍내 주변 일대하고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산간 고속도로 들어가면 이쪽 파주시가 들어가 있는 요 근처, 그 다음에 원롱면이 자리 잡혀져 있는 요 근처,
요 근처 이렇게 세 군데, 네 군데가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나들목이 들어가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법원으로 해서 연결되는 이게 바로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인데, 법원 쪽에는 이미 고속도로 IC가 들어가기로 확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파주 희망 프로젝트가 자리 잡혀져 있는 요 지역 일대 IC가 새로 신설되고, 그 다음에 요 지역 일대는 바로 운정 신도시가 들어가는 이유로 IC가 신설된다. 그러면 이렇게 IC가 신설되는 지역 주변으로 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킨텍스에서 GTX로 연결되는 요 지역, 그러니까 요 지역이 운정 3지구인데 여기가 GTX가 들어가는 그 정차역 역세권 주변 요 일대는 아파트를 분양을 한번 받을 만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요 지역 일대에 들어가는 파주 희망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교통망이 좋아지는 요 지역들 한번 아파트 분양을 향후에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더 확장을 해 볼게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IC가 들어가는 지역,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IC, 그리고 이제는 IC,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좀 또 IC가 들어가죠? IC,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나들목 주변과, 그 다음에 여기가 좀 IC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IC가 들어가고, 여기 IC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IC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IC를 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쪽 일대는 땅값이 많이 올라갔고요. 이 일대도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그리고 여기 파주 운정 신도시 주변 일대 땅값 당연히 올라갔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 지역은 파주에 있던 미래의 모습이고 과거의 모습이고, 파주에 대한 미래의 모습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미래 모습은 어디냐면 여기 외곽순환 고속도로 IC가 들어가는 나들목 주변이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를 한번 집중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문산간 고속도로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일대와 그 다음에 광탕면 일대, 요 일대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도시지역 찍혀져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 저평가가 된 상태에서 좀 투자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투자는 투자를 하는 이유가 왜 투자를 할까요? 당연히 투자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3년, 5년 후에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지역이죠. 그럼 결국에는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그런 미래 가치의 어떤 척도는 뭐냐면 교통망에 대한 척도고, 그럼 교통망에 대한 척도를 봤을 때 그런 교통망이 새로 신설이 됐을 경우에 가장 집가 상승폭이 되는 지역은 뭐냐면 가장 저평가가 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평가가 된 지역이 바로 어느 쪽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방금 전에 드렸는데, 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IC가 들어가는 법원읍, 파주 읍내 그 주변 일대, 광탄면 일대, 이 지역은 아직은 파주에서 아직 빛을 바라보지 않은 지역이에요. 근데 빛을 보진 않았지만 이런 지역들이 저평가가 된 지역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는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면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지역으로 앞으로 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아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분들이 여러분들 제가 지금 1시간 정도 분량으로 해서 이제 파주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사실은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파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더라도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사실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합니다.
그럴 정도로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대략적으로 큰 그림, 이렇게 숲을 볼 수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어느 지역이 유망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캐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들이.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재테크 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테크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이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관심과 여러분들이 토지에 대한 사랑은 바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여러분들이 부자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여러분들이 가져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부자는요, 그만큼 토지에 대한 사랑과 토지에 대한 관심도와 그리고 발품이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토지를 한번 접근을 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그리고 더 나은 어떤 미래에 여러분들이 노후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자체에 대해서 개발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다른 지자체와 함께 여러분들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감사합니다.